안녕하세요. 레이와 마루입니다. 혹시 우리 집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조금씩 사람처럼 키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쁜 옷을 입히고 안기기 싫어하는데도 안아주고 심심할까봐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그게 애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처럼 살 때보다 고양이답게 살 때 가장 안정되고 가장 편안합니다. 본능이 존중받을 때, 선택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진짜 여유를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집사가 조금만 바뀌면 고양이의 삶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냥은 놀이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해소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하루에 한 번 놀아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뇌구조는 철저히 사냥 동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는 하루 평균 10번 이상 사냥을 시도합니다. 성공률은 낮지만 그 반복 자체가 본능을 충족시킵니다. 문제는 실내 생활에서는 그 본능이 발산될 통로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다다를 하거나 발을 물거나 이유 없이 예민해집니다. 특히 레이저 포인터처럼 절대 잡히지 않는 장난감만 반복하면 좌절이 누적됩니다. 사냥은 반드시 잡히는 결말이 있어야 합니다. 낚싯대 장난감으로 충분히 추적하게 한 뒤 마지막엔 직접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료 몇 달이나 간식을 주어 먹는 단계까지 연결하세요. 이 과정이 완성되면 고양이는 스스로 그루밍을 하고 깊게 잠듭니다. 이것이 진짜 안정입니다. 둘째, 스킨십은 사랑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고양이가 옆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만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신체 접촉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특히 배, 꼬리 기저부, 뒷다리 안쪽은 방어 본능이 강한 부위입니다. 쓰다듬다가 갑자기 무는 행동을 갑작스러운 공격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낸 뒤입니다. 귀가 옆으로 돌아가고 수염이 앞으로 당겨지고 꼬리 끝이 빠르게 흔들리면 이제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신경계가 과부하되며 방어 행동이 나옵니다.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대한다는 건 만지는 시간이 아니라 멈추는 타이밍을 존중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고양이가 먼저 머리를 밀어오면 허락입니다. 그리고 몇 번 쓰다듬은 뒤 멈춰보세요. 다시 다가오면 계속, 돌아서면 끝. 선택권을 주는 순간 신뢰는 깊어집니다. 셋째, 높은 곳은 운동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지대입니다. 고양이는 왜 그렇게 높은 곳을 좋아할까요? 단순히 전망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는 통제감을 줍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 높은 곳으로 도망가는 행동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대처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캣타워가 하나뿐이라면 어떨까요? 다묘 가정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라 동선입니다. 소파, 선반, 캣타워처럼 끊기지 않는 수직 이동 루트를 만들어주세요. 막다른 길은 오히려 긴장을 높입니다. 고양이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 공간에서 삽니다. 집의 높이를 열어주는 순간 고양이는 비로소 자기 영역을 완성합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집사님이 외출하면 고양이가 불쌍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고양이는 개와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함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나가고 놀이 시간도 들쭉날쭉하면 고양이는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일정한 루틴은 안정감을 줍니다. 출근 전 10분 사냥놀이, 퇴근 후 식사 전 놀이처럼 패턴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갈 때 과한 인사는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담담하게 나가고 담담하게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변화보다 예측 가능성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섯째, 통제하지 말고 환경을 설계하세요. 안 돼. 거기 올라가지 마.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고양이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양이는 언어로 통제되는 동물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계속 올라온다면 왜 올라오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이어서인지, 집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인지, 창밖을 보고 싶어서인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탁보다 더 매력적인 높은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창가 근처에 캣타워를 두거나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수직 동선을 마련해주면 고양이는 더 좋은 선택지로 스스로 이동합니다. 소파를 긁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긁기는 영역 표시이자 스트레스 해소, 근육 스트레칭의 기능을 합니다. 소파 옆 구석이 아니라 고양이가 자주 지나가는 통로나 잠에서 깬 직후 이동하는 위치에 스크래처를 두세요. 동선 위에 있을 때 사용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보상하면 그 행동은 강화됩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행동에는 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자체가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시자가 아니라 설계자입니다. 고양이를 사람처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본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집을 디자인해 주세요. 환경이 바뀌면 행동은 조용히 따라옵니다. 여섯째, 숨을 곳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양이는 아플 때도, 낯선 소리가 날 때도, 기분이 예민할 때도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숨을 곳을 찾습니다. 이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몸이 약해졌을 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숨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고양이의 신경계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람 눈에는 왜 저렇게 예민하지라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숨는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나를 피하지? 왜 자꾸 숨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숨는다는 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절입니다. 감정이 과해지기 전에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택배 박스 하나, 덮개가 있는 하우스, 침대 아래처럼 삼면이 막힌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막힘과 가림입니다. 사방이 열려있는 공간은 고양이에게 완전한 안정이 아닙니다.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살게 한다는 건 언제든 물러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일입니다. 숨을 자유가 있는 집은 결국 안심하고 밖에 나올 수 있는 집이 됩니다. 고양이를 사람처럼 훈육하려 하지 말고 고양이가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집을 조금씩 바꿔주세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에 맞추게 하는 대신 고양이가 스스로 여기가 좋다 라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고양이의 눈높이에서 보고 고양이의 동선으로 생각하고 고양이의 본능에 맞게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결국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살게 한다는 건 우리가 한 발 물러나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안으려다 하기보다 기다려주는 것, 붙잡기보다 지켜보는 것, 만지고 싶을 때 잠시 참고 안고 싶을 때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 그 여백 속에서 고양이는 스스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하는 고양이의 천보다 스스로 올라온 고양이의 천이 더 오래 남습니다. 통제 속에서는 관계가 단단해지지 않지만 존중 속에서는 신뢰가 자랍니다. 고양이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 고양이는 어디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나요? 언제 가장 편안해 보이나요? 그 작은 순간들이 바로 답일지도 모릅니다. 집사님 고양이는 어떤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